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활력맨 팍팍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지영 씨에게 좀 뜬금없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네, 뭐죠? 매년 발병률이 늘고 있는 질환이 있대요. 네, 참 뜬금없는 질문이죠. 모든 질환이 참 많을 텐데 여기서 어떻게 맞추라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호흡을 많이 맞췄잖아요. 네. 아무래도 비만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살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들의 눈도 있잖아요.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먼저 빼세요. 남자는 튼튼한 게 매력이에요. 그렇죠? 네, 맞다고 하시잖아요. 요즘은 스키니가 자, 유행인데. 아쉽게도 아니고요. 비만보다는 바로 척추 질환입니다. 이 척추 질환이요. 이제는 노인층에서만이 발병되는 질환이 아니고 네. 전 연령층에서 발병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비만인 분들 아까 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도 많으시고 또 잘못된 자세가 또 한 몫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사실 제가 비만 대답을 하면서도 네.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저희가 또 워낙 척추 질환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혹시나 척추 질환은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 척추 질환 많이 늘어나고 혹시나인데 있군요. 역시나 맞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그냥 좀 조기에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또 한 가지가 이 척추 질환하면 무조건 수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런 어떤 생각들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그렇죠? 네. 그래서요 오늘 저희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자리하셨습니다. 연세 바른병원 이효상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프로그램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 상담 전화 받고 있죠.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방송 중에 중간중간에 아마 고지가 될 겁니다. 지금도 하단에 아마 방송 나가면서 안내 전화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전화하시면 저희가 상심성의껏,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린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면서 자, 원장님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 척추 질환 하면 아무래도 디스크 구조부터 알고 가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과 같은 네. 구조입니다. 목과 등 그리고 허리, 꼬리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척추뼈가 레고 블록을 쌓듯이 차곡차곡 쌓여 있게 되고 이게 척추뼈고 여기는 후관절, 가운데 있는 게 말랑말랑한 젤리와 같은 연골입니다. 네. 그 연골이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퇴행이 진행되게 되면서 탄력을 잃고 뒤쪽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자극을 하게 되고 누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뭐 워낙 디스크, 허리 아프면 다 디스크라고 그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디스크가 병명 이름이 아닐까 했었는데 우리 조직, 건강한 조직의 이름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참 이렇게 알고 배워가는 게 많은 유익한 시간이지요. 예. 네,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 질환은 어떤 질환일까요? 네,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의 퇴행으로 인해 신경이 눌리는 것들을 통틀어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상적인 경우에는 디스크가 이와 같이 MRI상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이 하얗게 보이는 거는 그 디스크 안에 물기가 촉촉하게 있어서 탄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네. 퇴행성 디스크로 진행되게 되면 디스크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푸석푸석해지게 네. 됩니다. 까맣게 됐네요. 네, 네. 그 물이 빠진 스펀지가 가장자리가 닳으면 이렇게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푸석푸석해지면서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게 되면 네.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허리 디스크랑 가장 또 이렇게 비슷해하면서 헷갈려하는 질환이 있는데 보니까 네. 척추관 협착증이 아닐까 싶어요.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질환일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말 그대로 그 척추 지나가는 통로,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병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많이 쓰거나 발을 많이 쓰면 굳은 살이 생기면서 점점 두꺼워지듯이 척추 안에 있는 구조물도 두꺼워질 수가 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면 척추 안에 있는 네.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뼈나 인대들이 두꺼워지면서 비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고 수도관이 막히는 것처럼 신경의 흐름이 좋지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순환도 좋지가 않게 되고
신경에 붓기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걸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이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고생하시는 질환이신 거죠? 네. 네. 어떤 진행 과정을 보이면서 점점 더 진화되는 걸까요? 네,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에서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뒤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증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방치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진행이 돼서 위에서부터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가운데 끊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좀 더 진행이 되게 되면 한 마디뿐만이 아니라 여러 마디에서 신경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는 척추관 네. 협착증이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협착증의 진행 과정까지 설명을 들으셨는데 뭐 허리 디스크든 척추관 협착증이든 사실 평소에 이런 증상이면 아 내가 척추관 협착증이구나. 아 이런 증상이면 내가 허리 디스크구나. 이렇게 미리 안다면 병원 가기 전까지 좀 더 주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구분할 수 있는 좀 생활에서의 증상들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우선 흔하게 허리 디스크는 젊은 사람들한테서 많이 생기고 네. 그리고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연세가 많은 분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네. 그 외 특징적인 증상들을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통증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편해지는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허리 디스크일 때는 허리랑 다리가 함께 통증이 있지만 척추관 협착증인 경우에는 허리 통증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엉치나 다리, 발 쪽의 통증으로 많이 발현이 되고요. 또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으면 허리가 아프고 걸으면 편해지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앉으면서 쉬면 다리가 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다리를 올리면 다리가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확실히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요. 집에 누워서 한번 이렇게 다리도 들어보고, 맞아요. 이렇게 한번 숙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가 체크 한번 해보시는 거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이 나와서 옛날과는 다르게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네, 척추 비수술적인 치료법들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우선 대표적으로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신경 성형술, 경막의 내시경 시술, 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꽤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비수술적 치료법 중에 하나 좀 알아봐야 되겠죠? 어떤 게 좀 눈에 띄던가요, 우리 지영 씨는? 저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일 궁금합니다. 이름도 좀 이렇게 좀 왠지 좀 엣지 있다고 해야 될까요?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이런 원장님 이름의 시술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시술 방법인가요? 네, 먼저 플라즈마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이제 우리 물질의 상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액체, 고체, 기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점점 에너지를 가하면 가할수록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 기체에다 더 강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이제 플라즈마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번개라든지 네온사인 그리고 형광등이 모두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료에 이용을 해서 네. 그리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제 수액을 감압을 해주는 것인데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가느다란 카테타를 저희가 디스크가 있는 데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에너지를 이용하여서 수액을 이제 감압해주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학 시간에 좀 놀진 않은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플라즈마 왠지. 그렇죠? 네,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어떤 분들이 그렇다면 시술을 받으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시죠. 네,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에 좋은 시술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먼저 앉아있을 때 묵직한 느낌의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이 있는 분, 또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를 숙일 때 허리 통증이 생기는 분, 또 앉아있다 일어날 때 생기는 요통이 있는 분, 네. 그리고 네. 허벅지나 종아리, 발끝이 저림 증상이 있는 분들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의 시술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이름부터 조금 어려워서 네. 생소한 치료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실제 무균 수술실에서 그 시술이 진행되는 장면입니다. 환자분 이제 국소 마취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엎드린 상태에서 하게 되고 저와 같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하는 기구 끝을 저희가 방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시 카메라를 보면서 환자분 디스크까지 삽입을 하게 되고 병변의 위치에 따라서 조작을 하면서 기계에서 발생되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 플라즈마를 발생시킨 다음에 수액을 감압시켜주게 되고 투시 카메라를 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 외에 다른 구조물들의 손상 없이 안전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시술되는 것이 수술방 같은데요. 네. 그래도 시술이지만 수술방에서 진행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 환자의 디스크까지 직접 네. 카테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염증이나 출혈 등의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네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균 수술실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이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은 시술 시간은 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술 시간은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간단하군요. 예. 네. 전신 마취 없이 국소 마취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서도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안전한 시술 방법 어떤 분들이 또 많이들 또 받으셨을 텐데 그 이후에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대요. 그 좋아지신 분들 한번 사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기억이 나세요? 예, 이 환자분은 이제 51세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참고 넘기셨고 계속 이제 치료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네. 분입니다. 마침 또 다음 날 중요한 그 회의 일정이 있으셔서 빨리 치료를 하셔야 했는데 저희 진단 검사를 해보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되었고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 이후에 통증이 바로 좋아지셔서 당일날 퇴원하셨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네. 또 다른 환자분으로 이분은 운동을 하시다가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방치를 하셨다가 네. 통증이 점차 심해지셔서 통증이 생긴 지 3개월 만에 병원에 방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네. 네. 역시 검사를 했더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 되었고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진행을 하였더니 통증이 사라져서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었던 그런 분입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시술 사례로 소개되신 분들이 40대 남자분이셨어요. 마지막 아주 젊은 분이요. 나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나이대가요, 어떻게 보면 병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애매한 나이대가 아닐까 하는 애매한 생각이 나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하셨어요? 요즘 40대 남자분들 네. 본인이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젊죠. 그렇죠. 예. 사실 젊은 나이인데 네네. 또 운동까지 하시면은 네. 얼마나 또 본인이 스스로 젊다고 또 건강에 대해서 과신을 하시겠어요. 아니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막 찔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네. 이렇게 삐끗하셔도 난 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병을 키우시는 경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서요. 네. 네, 우리 40대 남성분들도 운동하시다가 이렇게 어떤 통증이 오시면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병원을 찾으셨으면 하는 그 말씀에서 네, 의도에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구나. 드렸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우리 지영 씨가 다 살펴드리네요. 건강을. 그래요. 근데 곧 40대 돼요. 네. 곧 40대 됩니다. 자, 우리 이런 토크는 이 정도로 하고 토크박스 여기 좀 가고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이제 지금 들어봤잖아요. 사례도 봤고. 근데 허리의 비수술적 치료법으로는 뭐 다양한 것들 아까 많이 보여주셨단 말이죠. 네. 다음 좀 시술 방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것은 꼬리뼈로 가느다란 카테타를 넣어서 내시경으로 직접 눈으로 보면서 네. 또 레이저로 그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술법입니다. 네.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고 해서 국소 마취하에 전신 마취하지를 않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짧은 시술 시간으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 또 출혈 경향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여러 환자분들한테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수술을 이미 한 차례 하셨던 분들이 수술 후에도 이제 통증이 계속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그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수술을 한 차례 받으셨던 분들, 특히 기구를 삽입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속으로 인해서 MRI에 간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병변이 교묘하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내시경을 직접 넣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병변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네. MRI 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병변까지도 치료를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으로 이게 진화가 된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역시 실제로 수술방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환자분은 엎드린 자세에서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통해 관을 넣게 되는데 일반적인 신경성형술 할 때 사용하는 관보다는 다소 두꺼운 관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 네. 그 관 안에다가 내시경 카메라와 레이저가 발사되는 가느다란 관을 이용을 해서 이와 같이 그 영상에서 보이듯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디스크를 레이저로 이렇게 태우는 네. 그런 시술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그 유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열을 가해서 줄여주는 그런 네. 방법인가 봅니다. 그 신경 안에 유착이 되는 거는 네. 이제 보통 디스크가 있으면 그 단순히 이제 물리적으로 압박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이제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뭐 감기나 이런 게 걸리면 안에서 이제 뭐 가래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 또 네. 붓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상처가 나는 건데 일종의 그런 상처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주변에 이제 좀 늘러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염증 신경도 조금 자라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만 있으면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압박만 있는 게 아니라 유착이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럴 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법으로 그 통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지금 설명을 어느 정도 좀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전해드릴 내용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들으면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래로 하단에 지금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면서 치료를 해서 MRI 사진상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질환을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장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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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치료 경과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 사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치료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환자분은 10년 전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팠는데 3개월 전부터는 엉치와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을 하셨던 환자분입니다. MRI 검사를 했더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단계에 해당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 동그란 빨간 그 원에서 보이시듯이 네. 디스크들이 이렇게 뒤쪽으로 나와 있고 신경 지나가는 그 통로들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이 되셨고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들을 태워서 제거를 해줬더니 환자분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매일 운동도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호전이 되셨습니다. 네. 또 다른 환자분으로는 55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환자분은 추간판 탈출증이 많이 심하셔서 다른 병원에서 한 차례 수술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3년 후에 통증이 이제 다시 발생이 되셨는데요. MRI를 찍어도 뭐 엑스레이 상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저희가 그 경막의 내시경을 이용하여 안을 살펴보았더니 디스크가 조그만 게 있어서 레이저로 제거를 해줬고 그 MRI 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그런 병증을 제거를 해줬더니 시술 후에 환자분의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가능해졌던 그런 경우입니다. 네. 지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그 남자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수술을 하면 어떤 그 척추에 쉽게 말해서 못을 박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수술 방법을 과거에는 많이 썼었나 봐요. 네, 과거에는 그 아무래도 수술 기구나 이런 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를 제거를 하려면 뒤쪽에 있는 후방 구조물들을 모두 제거를 해야 됐고 네.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척추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들을 많이 하였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는 같은 병증이어도 수술 기법이나 기구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나사못을 박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또한 수술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수술 치료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수술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하고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방법인데 이 환자에 따라서는 증상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이용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우리 원장님께 계속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영상입니다. 먼저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을 시행하는 모습인데요. 환자분은 국소 마취된 상태로 엎드린 자세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네. 이와 같이 가느다란 카테터를 디스크까지 삽입을 하게 됩니다. 삽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원하는 위치까지 방향을 조절하면서 그 위치를 도달시킨 다음에 이와 같은 에너지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부위의 수액을 효과적으로 이제 감압을 해줄 수가 있고 네. 앞쪽에 이제 압력을 줄여주게 되면 디스크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좀 줄어들면서 통증이 좀 호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거는 그 카테터가 다소 굵기 때문에 네. 칼로 약간의 절개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다 관을 넣고 그 넣은 관 안쪽에 또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 관을 넣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통로까지 이렇게 관을 넣은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신경을 누르고 있는 수액을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거를 레이저로 태워주게 되면 저희가 환자분의 통증이 호전되는 것을 바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이 안쪽에서 수액을 이제 감압을 해주는 거라면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의 바깥쪽에서 디스크를 직접 태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하면 효과적인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가지 시술 영상을 저희가 그러니까 동시에 적용하는 지금 영상을 먼저 보게 됐지만 실제로 어떤 환자분들이 그 두 가지 시술 방법을 같이 적용을 해서 이런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도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모든 환자에게서 그 두 가지 시술을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환자분의 병세 그리고 증상의 정도,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효과적이다 판단이 된 경우에 두 가지 시술을 같이 하게 되면 하나만 했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동시에 같이 있다고 해서 이 두 가지 시술 방법을 같이 한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네.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네. 보고 그리고 증상이나 이런 거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시술 영상 보면서요, 이 경막의 내시경 이게 들어갈 적에는 약간의 또 절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흉에 민감한 여성분들 여성이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절개가 들어갈까요? 절개라고 하면 조금 이제 다소 거부감이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한 2-3mm도 안 되는 이제 칼집 내는 정도고요. 네. 꼬매지 않아도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제 절대로 보여주지 않을 만한 부위인 꼬리뼈 부위이기 때문에 네. 흉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나중에 이제 외래 환자분이 오셨을 때 그 부위를 관찰을 해보면 칼로 절개를 했더라도 흉터가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유,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꼬리뼈 보여줄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원장님 그래도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시술법을 함께 쓰다 보면 당연히 치료 효과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네, 그 두 가지 시술을 함께 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셨던 환자분들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59세 여자 환자분이셨고요. 오래전부터 그 허리 통증이랑 양쪽 다리에 이제 그 저리는 증상이 있어서 걷다 보면 또 증상이 심해지고 물건을 들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얘기만 듣고 주사 치료만 계속 받아오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추간판 탈출증도 있었고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동시에 발견이 돼서 플라즈마 수액 감압술이랑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동시에 시행을 하셨습니다. 허리랑 다리 통증이 이제 사라지셔가지고 이제는 아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고요. 네. 또 다른 환자분은 젊은 젊은 분이신데요? 3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오래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최근에는 갑자기 이제 다리 통증이 발생을 하셔서
환자분이 걷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외래에 들어오셨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추간판 탈출증이 여러 마디에서 발견이 되었고 플라즈마 소액 감압술이랑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저렇게 나와 있는 디스크를 치료를 해줬더니 이제 퇴원하실 때는 걸어서 나가신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네, 참 믿음 가시죠. 어디 계신 선생님인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른 생활만 했을 것 같은 모범생 이미지, 예, 마침 연세 바른병원이네요. 이효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중에 계속 궁금한 점 많으셨을 거예요. 저희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